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공생리 강의 오늘 제 3강 시간입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저산소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왜 저산소증이 중요하냐면요. 특히 공중근무자들에게 있어서 이 저산소증은 그 증세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은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은 저산소증의 정의 및 형태를 배우겠고요. 저산소증과 관련된 증상 중요하죠. 유효의식 시간, 흔히 TUC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산소증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산소증의 정의 및 형태입니다. 저산소증은 혈액이나 세포 및 조직에 산소가 저하되어 인체 생리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저산소증의 형태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저산소성 저산소증이 있겠고요. 빈혈성 저산소증, 조직 중독성 저산소증, 마지막으로 정체성 저산소증이 있겠습니다. 자, 비행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는 저산소성 저산소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산소증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헤모글로빈과 산소 포화도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던 내용인데, 우리가 외기를 호흡하게 되면은 기도를 거쳐서 그 외기 어떤 기체들은 폐포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폐포 내의 산소 분압은 100이죠. 그죠? 자, 우리 체내에는 수증기압 47mm Hg가 있기 때문에 해면고도에서 폐포 내에 도달한 산소 분압은 100이 되는 겁니다. 자, 산소 분압이 낮아진 정맥혈이 폐포 주위에 모세 혈관을 통과하는 순간, 자, 분압차, 압력차에 의해서 가스의 어떤 교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를 폐에서의 가스 교환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잘못 말씀드렸죠. 네, 외호흡이 아니고 이거를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산소를 보충받은 산소가 충분한 동맥혈은 조직에 도달해서 압력 차이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압력 차이로 인해서 혈류에서 조직 쪽으로 산소가 공급되고, 대사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또 압력 차이에 의해서 혈류 쪽으로 확산이 되죠. 그래서 조직에서의 가스 교환, 외호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산소는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화학적으로 산소와 결합하여 운반되는데, 이거를 산화 헤모글로빈 HbO2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산소 분압 하에서 혈중 헤모글로빈이 산화 헤모글로빈으로 되는 양을 100분율로 나타낸 곡선이 산소 해리곡선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X축은 산소의 분압을 나타내고 있겠고요. Y축은 산소의 포화도입니다. 그래서 해면고도에서는 이
산소 해리곡선이 지금처럼 S자 모양의 그림을 곡선을 갖는데, 자, 이 산소 해리곡선이 갖는 의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산소 분압이 80mM 이상일 때 산소 포화도는 대략 98%입니다. 자, 80mHg 이상일 때는 산소 포화도에 큰 변화가 없죠. 그런데 산소 분압이 60mHg 이하로 떨어질 때는 이 산소 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폐포 내 산소 분압을 어떻게 해서든지 60mHg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폐포 내 산소 분압이 60mHg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인체 생리 기능에 급격한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산소 포화도가 갖는 항공 생리학적인 의미는 대단히 어떤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저산소성 저산소증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산소성 저산소증은 호흡하고 있는 환경에 산소 분압이 낮아 발생하는 저산소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호흡 환경이 산소 분압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폐포에서 혈류로 확산되는 산소량이 감소되고 조직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고도가 상승되는 경우라든가 기도가 폐쇄된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호흡이 장애를 받는 기흉 등에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빈혈성 저산소증은 혈액 내의 헤모글로빈 양이 감소를 하거나 또는 헤모글로빈이 기능이 저하돼서 산소가 결핍되는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저산소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출혈로 인해서 적혈구 양이 부족하게 된 빈혈 상태라든가 일산화탄소 중독의 경우 그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산화탄소라는 것은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즉 달라붙는 힘이 산소보다 250배 강하기 때문에 일단 일산화탄소가 혈류 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헤모글로빈은 더 이상 산소를 운반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조직 중독성 저산소증입니다. 조직 중독성 저산소증은 조직이 중독이 되어 산소의 결핍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청산가리와 같은 시아나화물 중독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저산소증은 혈액순환의 정체로 산소 결핍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자, 예를 들어서 비행 중 고가속도에 의한 G폴스라든가 압박 붕대로 인한 혈액순환의 장애 등이 그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저산소증에서 저산소성 저산소증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찰자는 인지를 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인지하지 못하는 타각 증상과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자각 증상이 있겠습니다. 타각 증상은 호흡률과 깊이가 증가하는 과호흡, 손톱이나 입술색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 정신의 혼란, 근육, 협동, 운동 능력의 상실, 성격 및 행동의 변화,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쾌의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호전적인 성향 등이죠. 그리고 의식 상실이 있겠습니다. 자각 증상으로는 야간 시력의 저하라든가 공기 부족감, 불안 및 초조감, 두통, 현기증, 피로감, 메스꺼움, 오한 및 오열, 그리고 타진통이라고 해서 손끝 등이 얼얼한 그런 어떤 감각이 올 수 있는 게 자각 증세가 되겠습니다. 네, 유효의식 시간입니다.
흔히 TUC라고 표현하죠. Time of Useful Consciousness. 자, 유효의식 시간의 정의는 저산소 환경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정상적인 작업 수행에 장애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기간을 유효의식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도별 유효의식 시간입니다. 18,000피트에서 TUC는 20 내지 30분입니다. 자, 25,000피트에서 저산소 환경에 노출됐을 때 TUC는 3 내지 5분이죠. 그래서 고도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유효의식 시간의 어떤 간격은 점점 줄어들죠. 그죠? 예.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저산소성 저산소증의 예방입니다. 자, 이러한 저산소성 저산소증을 예방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산소의 보충을 통해서 폐포 내 산소 분압을 60mm Hg 이상으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각 고도별로의 어떤 내용을 볼까요? 자, 해명고도에서 10,000피트까지는 야간 시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산소 보충이 필요합니다. 10,000피트에서 34,000피트에서는 주야간 모두 고도 상승에 따라 산소의 혼성 비를 높여주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고도가 상승할수록 요구되는 산소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34,000피트에 도달했을 때는 흡입하는 기체가 100% 산소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34,000피트에서 40,000피트 구간에서는 미량의 양압, 즉 호흡하는 산소에 압력을 넣어서 강제적으로 폐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 100%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겠고요. 40,000피트에서 43,000피트까지는 여압 호흡을 하면서 100%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여압 호흡이라는 것은 압력하에 산소가 폐 쪽으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호흡 방법과는 반대로, 즉 우리가 숨을 내쉴 때는 능동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들이마실 때는 수동적으로 호흡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0,000피트까지는 100% 산소와 여압 호흡을 통해 도달할 수는 있지만 이는 비상 상황 하에 아주 잠시 동안만 도달할 수 있는 고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산소성 저산소증의 예방 두 번째 방법으로는 조종실 여압을 통해 기내 고도를 10,000피트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저산소성 저산소증의 치료입니다. 저산소성 저산소증의 치료는 100% 산소를 보충하여 폐포 내 산소 분압을 60mm Hg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10,000피트 이하로 고도를 하강하는 방법이 있는데 치료에 있어서 결정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요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산소증의 정의와 그 4가지 유형을 배웠습니다.
저산소증의 증상으로 타각 증세, 자각 증세 학습했고요. 유효의식 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배웠습니다. 25,000pt에서는 유효의식 시간이 3 내지 5분이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저산소증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